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당연히 증가하고요. 내후년에 600억대 순이익. 마찬가지로 피팅 3사들이 보면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잘못될 일이 없어. 심지어 마진율이 20%대가 찍힙니다. 말도 안 되죠.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최근에 이제 많이 부각받고 있는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이제 완성 조선업체들 아랫단으로 이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 과연 이제 향후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관련된 종목들을 자세히 이제 차트와 재무를 봐드리면서 이제 섹터별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같이 봐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식, 인생 주식 코너를 이제 진행하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증시 사이클이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로 시작해서 그 다음 제약바이오, 마지막에 인프라라든지 경기민감 업종, 중후장대 산업들이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즘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선이나 자동차, 건설, 건설기계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원전 이런 쪽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를 제외한 BHI나 G2파워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전히 저는 탑픽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원전은. 그리고 역시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인생 주식이라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종목들 있죠.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교집합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일단 차트가 제가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선 카테고리를 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핵심 종목들을 설명드리는 거라 검색식에 포착 안 됐어도 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하나씩 기업 분석을 자세히 해가지고 소개해드리는 거는 차트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검색식을 제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만약에 그거를 받고 싶다, 검색식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다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오셔서 검색식 받아가시고 제가 매일매일 시황이랑 그 다음에 투자 지표라든지 자료들도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다 받아가시고 시황 정보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차트 기준 검색식을 좀 기반으로 본다라는 거. 제가 보는 이 검색식이 포착되게 한 거는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방 추세가 아니라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 바닥을 찍고 올라오든 아니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든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든 어찌됐건 하방 추세가 아닌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을 본다라는 거예요. 신고가를 쓰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이 성장성을 봅니다. 이 성장성이라 함은 단순한 그냥 우리 모멘텀, 기대감 이런 거를 우리가 막연히 그냥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희망회로 돌려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게 올라갈지에 대한 그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저는 기왕이면 나와 있는 종목들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상으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마진율이 최소 유지를 해주고 있거나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매출이 늘어났는데 보통 그러면 마진율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매출이 늘어나면서 마진율까지 올라간다? 이런 기업들은 보통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말아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사람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판매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진율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진율을 정말 중요하게 이제 보고요. 어떻게 보면 외형 확장보다 마진율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는 1순위는 어찌 보면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굳이 순위를 따지자면은 매출 성장. 사실 좀 삐까삐까라는 단어가 좀 그런가요? 거의 진짜 균등할 정도로 중요하게 봅니다. 매출 증가하는 거랑 마진율 증가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외형 성장과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재물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PER이 좀 높아도 저는 그렇게 성장 궤도를 달린다라고 하고 차트가 아직 급등이 안 나왔으면 괜찮게 보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고PER인 거 몇백 배 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저는 제외하는 편입니다. 100배 넘어가는 거는 솔직히 PER 저는 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컨센서스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잡혀져 있는 수주라든지 마일스톤, 뭐 제약바이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알테오젠만 해도 그러잖아요. 그게 이미 어느 정도 1조가 유추가 충분히 되는 수준이다 이익이. 그러면은 뭐 PER 미리 땡겨 와가지고 가치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에 뭐 내년 내후년까지 PER이 막 100배 300배 돼도 그게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큰 변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 이제 프리미엄을 미리 땡겨올 수가 있어서 고PER이어도 투자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 뭐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고PER인 거는 좀 피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도 업종인지를 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 중후장대 산업으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사이클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에 돈이 어디에 몰리고 있는가? 자, 그럼 여기서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누구의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 시장은 크게 세 개 주체로 보죠. 개인, 그 다음에 기관,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데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기관 수급을 저는 좀 더 신뢰하고, 그리고 가장 신뢰하는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이제 조직적인 돈이 들어오는 거 물론 이제 좋은데 한국 시장 자체가 이제 외인들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환율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나 미국 시장, 그리고 수출 데이터 이런 것들에 너무나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환율에도 민감하고 그 다음에 외부 변수에 너무 민감하게 작용해서 사실 너무 불안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한국 증시는. 그리고 다른 미국 증시를 항상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정말 잘 갈 때 뭐 우리나라는 비슷하게라도 가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비슷한 언저리도 못 가고 계속 기다가 갑자기 뭐 뜬금없을 때 급등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한국 증시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야, 미국 증시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뭐 하냐 이러다가 다 포기할 때쯤에 그때 막 그냥 대세 상승 막 6개월 막 폭등장 나와버리고 그래요. 심지어 짧고 굵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이라도 해 마라 하다가 이제 끝납니다. 근데 그 강렬한 짧을 때 또 엄청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투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한국 주식은. 그래서 지금 또 미국 주식으로 다 떠나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외국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외국인 수급 일주일 동안 어느 종목에 많이 들어왔는지 섹터나 종목을 비롯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죠. 제가 텔레그램 방에도 일주일 동안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온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좋게 보는 종목, 그 중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를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매주 이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보면서 조선주들 과연 이제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선주는요, 제가 이제 메모장에 같이 써드릴 건데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조선만 놓고 보면 HD 현대그룹주가 대장이라는 거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그룹주를 보셔야 되는데, HD 현대그룹주엔 누가 있냐? 물론 지주사인 HD 현대도 있지만 HD 한국조선해양이 대장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 HD 현대중공업, 뭐 미포도 있는데, 현대미포도 있는데 저는 그냥 현대중공업 보시라 말씀드려요. 얘가 이제 엔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 한국조선해양이랑 같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 이런 거 담당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런 것들 이제 진행해 줍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 수리 맡길 때 가는 그런 애프터마켓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D 현대그룹주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군함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사실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그 모멘텀이 결국은 군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전통 에너지들이 부각되잖아요. 그 과정 안에서 해양 플랜트 사업이 수혜를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어찌 보면은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이 삼성중공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권으로 가면서 전통 에너지가 부각받을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해양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는 삼성중공업이 굉장히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현대그룹에서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 이렇게 이제 완성 조선업체를 보시는 게 좋겠고, 마린솔루션 완성 조선업체는 아니죠. 그 하위단으로 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밑으로 뺄게요.
그리고 하나오션을 위에다 놓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위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뭐 중공업이나 마린솔루션, 또 한화엔진, 일단 이제 완성 조선 업체에서 아랫단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엔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엔진이나 뭐 또 이제 HD 현대 마린엔진, 뭐 이런 엔진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이 기자재 쪽에서는 1번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지금 국제회사기구 IMO에서 탄소 배출량 규제를 이제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점점 이제 규제를 빡세게, 점진적으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훨씬 더 신조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누가 수주를 따내느냐, 한국이 이제 따내고 있는 시점이다.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만든 지 얼마 안 된 이런 이제 선박들을 과연 바로 다 폐기 처분을 할 것이냐, 그 환경 규제에 못 맞췄다고 해서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사온 걸 어떻게 갖다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엔진만 갈아 끼는 겁니다. 환경 규제에 맞게끔, 탄소 배출량 줄이고 이렇게 하게끔. 그러니까 이 엔진 수요가 기자재 쪽에선 1번 가장 먼저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이런 쪽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으로 현대 마린솔루션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단으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기자재가 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본행제입니다. 본행제는 동성화인텍이랑 한국카본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행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 LNG 추진선에 있어서 핵심 이제 부품이 본행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 이제 피팅 업체들이에요. 피팅 업체들은 제가 피팅 3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의 멜로디처럼, 노래처럼 많이 얘기했어요.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얘네 세 명이 대표적이다. 이거는 본행제, 이거는 엔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힘센 엔진이 상당히 또 파급력이 있죠. 하나엔진은 과거 HSD 엔진에서 사명을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나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기자재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 데크하우스, 삼성중공업 향 매출이 거의 90%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리엔탈 전공은 그냥 삼성중공업이랑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중공업 가면 얘도 잘 갑니다. 삼성중공업이 또 돈을 잘 버니까 거기 지금 수주가 굉장히 늘어서, 데크하우스 수주라든지, 그러면서 오리엔탈 전공이 같이 성장하고 있다. 데크하우스 이제 수주 상승으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랑 이제 차트나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재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HD 현대 지주사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HD 현대 같은 경우에 지주사는 뭐 최근에 11월 달도 좀 빠지긴 했는데 금세 다시 회복했죠. 또 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대장주인 이제 HD 현대, 아니 한국조선해양부터 이제 보도록 할 건데요. 대장주고요. 지금 쉬어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점 돌파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고점인데 계속 옆으로 기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매출은 작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으로 가게 되면서 21조, 원래 17조, 15조 이랬는데 21조로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었고, 올해 25조, 내후년엔 30조가 넘어갈 걸로 기대돼요. 그리고 1조를 넘어설 걸로 기대됩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내년엔 2조 4천억, 내후년엔 3조 3천억, 1조씩 늘어나요. 무슨 영업이익이. 순이익은 2천억에서 1조 6천억, 2조 2,500억. 굉장히 빠르게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마진율은 어떤가? 1%대 마진율에서 5%, 4%, 8%, 5%, 10%, 7% 점점 늘어나죠.
심지어 27년도 추정치까지 나왔는데 이때는 매출이 35조까지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영업이익은 거의 5조 찍을 걸로 기대돼요. 2027년을 비롯해서 제가 한 2030년까지는 조선업이 화랑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좋아요. 2027년까지는 계속 성장합니다. 주가 더 갈까요? 못 갈까요? 이런 기업이 지금 PER이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무슨 6배, PBR은 1.0 아래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경기 민감주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저평가된다 쳐도 이게 10년 사이클로 이게 못 갈 종목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기업들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중후장대 산업들이 프리미엄을 정말 못 받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경기 민감 업종이기도 하고. 하나오션은 이제 군화 모멘텀으로 최근에 이제서야 올라간 거예요. 솔직히 트럼프 이슈 있기 전에 잘 가지도 못했어요. 한국조선해양은 재미 좀 보고 있었는데 하나오션은 이게 뭐야? 재미 못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매물대 돌파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오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까지 외면했다 쳐도 매물대 뚫고 지지받치고 있죠. 이거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사실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이제 방위비 부담도 올라가고 군함 쪽에서 이제 서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 충분히 득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그룹이 우리나라에서 방산으로 또 알아주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조선으로는 HD 현대지만 또 나름 방산이라는 이 군함이라는 키워드로 들어갔을 때는 하나그룹이 또 알아준다. 그래서 이제 매출도 10조, 11조, 12조. 얘네가 이제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인가요? 네, 그것도 이제 미국에 인수하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요청하는 게 MRO 사업이잖아요. 그 MRO 사업의 특장점을 보이는 게 하나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수혜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조선은 하나오션이라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큰 카테고리, 친환경 선박, LNG 추진선, 이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HD 현대그룹주가 대장이 맞는데 트럼프 수혜를 받을 걸로 본다? 그러면 하나오션이 맞는 거예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예. 삼성중공업도 이제 전통에너지 통해서 해양 플랜트 사업이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늘어나고 있고 마진율도 지속 증가하죠. 4% 2%에서 9% 6%까지. 사실 한국조선해양이 더 좋긴 하죠. 마진율도 그렇고 캐파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좋아질 걸로 기대는 하지만 역시 한국조선해양이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을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최근에 또 매물대 돌파가 나왔어요. 그죠? 강력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주는 그냥 즐기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약바이오는 지금 그다지 못 가고 조선주는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조선주는 그냥 즐기시면 된다. 그래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늘어나고 있고 2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조 중반대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돼요. 26년도만 해도 지금 1조 7천억인데 2조 4,600억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이. 27년도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하는 거죠. 마진율도 10% 7%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엔진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으로 유명한 게 또 이제 한화 엔진, 구 HSD 엔진. 제가 HSD 엔진이 정말 노래를 불렀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신고가를 쓰고 올라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매물대를 계속 두드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기 뚫고 저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화 엔진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이제 한 1,000억대 순이익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지속적인 성장이 나올 것이다. 기자재 1번 엔진에 있어서 수혜가 과연 멈출 것이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추가적인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적자 보고 있던 기업이에요. 순이익은 재작년엔 더 심했고 그런 기업이 이제 올해부터 개선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엔진 이런 기업들 눈여겨 보셔야 한다. 그 다음에 HD, 현대, 마린엔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솔루션이네요. 마린엔진. 이제 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딴 기업 인수해온 거잖아요. STX에서. 그래서 이 STX 소재 사업 부분 이제 현대가 품은 거잖아요. 그래서 HD 현대마린엔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괜찮고 시너지 날 거라고 보는데 하나엔진이랑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저는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진율이 얘가 이제 꽤 뛰어난 편이죠. 내후년에 이제 14% 11%대까지 증가 전망입니다. 마진율이 나쁘지 않아요. 시총도 6,700억이면 꽤 높지도 않은 상황. 그래서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올라가려면 봐야 되긴 하겠는데 올라갈 모멘텀이 없지는 않다. 근데 저라면 하나엔진이나 HD 현대중공업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볼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원앤온리 애프터마켓 서비스에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중국이 침투해서 조선업이 경쟁이 심화된다는데 그래도 수혜받는 종목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최근에야 뭐 좀 조정이야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하고 역시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높아요. 왜 그러냐?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높은 이유는 얘네가 애프터마켓 서비스를 하고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게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진율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고 18% 14%대까지 마진율이 올라갈 걸로 기대되죠. 그럼 이런 기업들은 완전 알짱 거예요. 다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 PER 18배 예상이 되고 올해 기준으로는 27배 정도 예상되니까 저평가와는 거리가 조금 있다. 그렇지만 이 절대적인 마진율 자체가 높다라는 건 그 정도 프리미엄 줄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본행제 관련된 종목은 이제 동성화인텍, 그 다음에 이제 한국카본인데 동성화인텍도 뭐 최근에 그다지 좋을 거 없었어요. 오히려 몇 년 동안 좋을 거 없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조선주를 정말 강력 추천해왔던 사람으로서 2019년 이후에 뭐 작살났다가 뭐 한 차례 올라가긴 했지만 그 이후에 뭐 별거 없었어요. 사실 그 이후로 계속 박스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 2020년부터 계속 조선주를 찍어야 된다라고 10년은 갈 거다라고 강조를 드려왔는데 한 번 정도 상승 나오고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3년 내지 4년을 횡보했어요. 물론 23년도에 신고가 한번 쓰긴 했는데 뭐 잠깐 올랐다 빠진 거 이거는 그냥 박스권 기고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조선업 자체가 수주가 너무 많이 쌓였어요. 이제부터는 그 온기가 하단에 이제 부품 업체들까지 확산될 정도로 쌓였어요. 완성 조선 업체들이. 그 이전에는 2019년부터는 한국이 이제 그 LNG 추진선 고부가 가치 선박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박 시장 그리고 이제 조선 시장에 있어서 점유율을 싹 쓸어오고 있는 단계였는데 수주가 엄청 쌓였다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젠 진짜 쌓여 나가고 있고 쌓인 게 꽉 차니까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밑에 단에 이제 기업들까지 본격적으로 온기가 확산되는 거예요. 부품 업체나 기자재까지. 그래서 동성화인텍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한 차례 급등, 뭐 좀 조정 나왔다 23년도에 한번 급등 하긴 했지만 길게 봤을 땐 박스권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 박스권 뚫을 거로 보여진다. 15,000원 돌파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2차 슈팅이 강하게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하고 내후년에 한 700억대 순이익이 기대됩니다. PER은 5배, 10배가 아니라 5배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되고 마진율은 뭐 7배, 7%, 5% 정도 나왔었는데 12.5%, 10%까지 증가 전망입니다. 매출 늘어나지,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하지, 마진율까지 올라간다. 거기에 저평가다. 박스권 돌파 안 나올까요?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그 다음에 한국카본. 과거에는 한국카본이 본행제에 있어서 동성화인텍보다 조금 잘 간다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동성화인텍이 더 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예상 이제 이익 캐파라든지 이런 거는 한국카본이 좀 더 큽니다. 이제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시총도 4천억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올라봤자 4천억인데 한국카본은 6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캐파가 크긴 한데 미리 이제 프리미엄 부여받긴 했는데 동성화인텍이 훨씬 저평가니까 한국카본은 그냥 적당히 가고 동성화인텍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캐파 자체는 이 규모 자체는 얘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얘도 이제 6배 정도 수준까지 PER은 떨어질 걸로 기대돼요. 내후년에 이제 한 900억대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카본도 저력이 있다. 다만 동성화인텍과 다른 점은 상대적 고평가고 그리고 요 매물대 돌파가 아직 안 나왔다. 주봉상 120선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자리가 지금 매수할 만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돌파 나오면은 차라리 그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으로서는 전 동성화인텍이 오히려 한국카본보다 더 대장주 성격으로 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보여드렸듯이 동성화인텍은 너무 못 갔어요.
한국화본은 좀 적당히 갔어요. 얘는 그래도 동성화인텍보다. 과거에 조선주 올라갈 때 한국화본이 훨씬 잘 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동성화인텍은 살짝 오르고 여기서 빌빌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살짝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화인텍이 좀 더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행제는 동성화인텍과 한국화본 이렇게 두 개가 대표적이고요. 피팅 3사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보게 되면 태광도 지금 120선 뚫었죠.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하고 부채 비율도 10%가 안 됩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15% 아래면 무차익 구조다. 빚 없이 투자하는 거나 다름없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익률도 18%, 16%가 기대됩니다. 대단하죠, 태광. 그 다음 성광밴드. 성광밴드는 이거는 이제 날라가 버려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당연히 증가하고요. 내후년에 600억대 순이익. 마찬가지로 피팅 3사들이 보면 부채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잘못될 일이 없어. 심지어 마진율이 20%대가 찍힙니다. 말도 안 되죠. 태광은 마진율이 10% 후반 기대되는데 절대적인 이익률 자체가 너무 높잖아요. 심지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광밴드가 지금 제일 잘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폭발력이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가 제일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마진율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마진율이 올해 29%, 24% 찍고 떨어질 걸로 전망돼서 그런가 봐요. 마진율이 올라가진 않고. PER, PBR 7.7배, 0.63배로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우상향하는 구조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우상향하지 않을까. 예, 컨센도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시간 지나면.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중에 성광밴드가 가장 폭발력 있고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 피팅 3사 중에선 그 다음 태광, 그 다음 하이로코리아 순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근데 제가 지난 5, 6년간 조선 요거 피팅 3사 본 바로는 이러다가도 나중에 또 키 맞추기 하더라. 안 간 애들이 또 급등 나오고 그러더라. 거의 한 카테고리로 묶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필 내가 찍은 건 안 가 이런 게 싫으면은 그냥 3등분 쪼개가지고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를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담는 전략을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게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도 내가 찍으니까 동성화인텍이 안 가고 한국카본이 가. 아니면 한국카본 그 다음에 갈 것 같아서 찍었더니 동성화인텍만 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묶어서 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행제 카테고리를 그냥 아예 묶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보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엔진도 뭐 하나 엔진이나 뭐 아니면은 현대 마린 엔진이나 뭐 하나 이렇게 이제 그냥 HD 현대중공업이나 묶어서 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탈 전공이 이제 삼성중공업 수혜받는 이제 데카하우스 수혜주인데 수주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 적자 보던 기업은 아닌데 이때 일단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후년에는 이제 400억대 영업이익, 순이익이 기대되거든요. 지금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PER이 5배 되는 거예요. 완전 저평가로 가는 거고 마진율도 한 자릿수였는데 내후년에 10% 중후반으로 갈 걸로 기대됩니다. 17%, 16%. 그러니까 이게 마진율도 너무 빨리 증가하고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도 너무 빨리 증가하니까 저는 오리엔탈 정보는 지금 신고가 뚫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평가 정도도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절대적인 시가총액 자체가 2,200억이거든요. 2,000억 초반인데 성장성이 이렇게 빠르다? 심지어 저평가다? 이거 순식간에 7,000원, 8,000원 간다고 봅니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은 요즘 특히 또 더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세진중공업이 많이 올라갔는데 세진중공업도 이제 매물대 뚫고 올라왔고 세진중공업은 죄송합니다. 세진중공업은 이전에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네. 오리엔탈 전공도 뭐 한 차례 올라가긴 했었지만 한 차례 많이 올라가고 조정 주고 다시 튀는 상황이거든요. 영업이익, 매출, 순이익 다 이제 내후년까지 증가 전망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순이익률, 마진율도 증가 전망. 그리고 저평가 정도는 오리엔탈 전공보다는 적다.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니까 이익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근데 오리엔탈 전공은 정말 너무 저평가죠. 시총 몸값도 너무 싸고 이익 낼 거 기대되는 컨센 대비해서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이 좀 세긴 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 흐름도 세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진중공업이 많이 갔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오리엔탈重工이 좀 계속 세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선 업체들 핵심적인 종목들 분류를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설명드리지 않은 건 제가 그다지 우선순위에서 더 높게 보지 않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좀 제외를 했습니다. 이쪽을 더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선주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안에서 해결하셔도 충분히 수익 날 거라고 보거든요. 굳이 여기를 안 벗어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니까요. 뭐 KSP나 KF도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당장은 요 정도 선으로만 보셔도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 조선주는 이 이상 투자 안 해도 이렇게만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이건 그냥 조선 카테고리로 묶을 거야. 바구니로 담아서 이렇게 투자할래. 여러분만의 조선 ETF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구성해서 담으면 조선 ETF 밸런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같은 거 괜히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수수료 나가게 괜히 그런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제가 구성해드린 이런 펀드로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이렇게 펀드 구성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세 개에 나눠 담고 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 담고 요거 담고 그다음 요거 담고 요거 담고 요거 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구니로 이렇게 담는 게 괜찮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조선 관련해서 이제 좀 총정리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완성 조선 업체들이 가다가 지금 기자재나 그 하위단의 부품 업체들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데 완성 조선 업체들도 또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교적 아직 그렇게 완성 조선 업체들 투자했는데 많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또 갈 거니까 걱정 마시라 말씀드리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를 좀 노려보면서 보는 게 어떨까. 물론 제가 정답도 아니고 제가 간다고 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조선주 저는 향후 한 4, 5년 정도는 계속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 고려해 보시면서 조선주로 또 대박 수익 계속해서 내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 좋아요나 구독, 알람 버튼 이런 거 눌러주시는 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봉 버튼. 그리고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자료 조사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짧게나마 한 줄씩 달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